네, 5570님,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까요? 뭐 반드시 이게 법칙으로 돼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금리가 낮아서 낮은 금리에 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으면 이 돈 가지고 주식 한번 해볼까?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는 유인이 크잖아요.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입니다만 위험이 있는 시장보다 금리가 많이 비싸진다 혹은 같아진다.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셔도 이익이니까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통상적으로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들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엔화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원래 엔화라는 게 세계적으로 안전한 돈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원유 대금 결제할 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달러 안 받는 나라들이 엔화로도 국제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돈값이 안 떨어져 라고 했었는데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엔화당 원화값이 3년 만에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그 원엔 시장은 따로 없으니까 원달러, 엔달러 해서 우리 재정환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게 요 정도까지 내려간 것도 아주 오랜만이고요. 엔화값이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세부터 좀 알아볼게요.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네, 제가 오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100엔당 이제 한 9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8일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에 진입을 했는데요. 1,000원 아래로 내려간 거는 2018년 12월 14일 이후로 한 3년 3개월 만입니다. 원화는 환율 하락폭은 지난 3월 8일부터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안전자산에 대한 조금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반짝 이제 반등을 했다가요. 이제 3월 10일경부터 가파르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신뢰를 가지게 됐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나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본이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일본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한 1조 3,859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외환 보유액이 많은 국가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많게 된 이유는 한 1990년대부터 일본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국가다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도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경기 변화가 크지 않고 이 나라는 경제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동안 엔값이 유지가 됐었다는 건데 이렇게 그 믿음의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던 엔화가 요즘 들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통화 정책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와 같은 통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일본도 일본의 중앙은행 즉 BOJ가 지난 18일에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대규모로 금융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0%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이제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엔화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그 통화 가치를 얘기할 때 유로 대비는 강세고 달러 대비는 약세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엔화 대비는 약세지만 다른 돈 대비는 값어치가 괜찮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돈이나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인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달러 대비해서 더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23.1엔으로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12일간 무려 6%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은행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제 통화 정책을 상반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강하게 긴축을 시사하고 있고요. 0.25%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0.5% 포인트까지도 이제 인상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국가로 이제 투자자들이 자산을 옮기면서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아까 박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환율 방어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약간 나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들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일본은행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왜 나홀로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까? 예,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장 크게 목표로 삼는 게 물가 안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사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이제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하면서 목표로 삼은 것이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의 이런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난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9% 수준인 것을 보면은 당분간은 이런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물가에서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있군요. 일본 물가는 왜 안 오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소비 여력이 높지 않아서일까요? 젊은 사람이 줄어서일까요? 요거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준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앙은행은 바라보는 목표점이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다른 국가들과 이제 기준금리 통화 정책을 조금 발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축 통화 국가라는 이점을 갖고 있고요. 달러하고 유로 다음으로 전 세계 세 번째로 이제 결제량이 많은 통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엔저 현상을 용인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과거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엔저라는 현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들,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상당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 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보다는 비싸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일본이 이렇게 엔저를 통해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엔저가 언제까지 갈까요? 사실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화 정책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면서 일본의 무역 수지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제 엔저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한동안 국제 금융시장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어려운 얘기 많이 했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남겨주시고요. 4월 달에는 재미있는 시간을 조금 더 보충해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발전.